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건. 이거 사면 되는 거야?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식권으로 돼요? 네. 가져가시면 이거는 드셔도 돼요. 아, 그래요? 아, 한 찍어요, 그러면. 찍어.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리를. 여기 앉아요, 여기 앉을게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과가 어디예요? 경위과요? 과 어디예요? 국제학교랑 부끄러워. 저희는 경제입니다. 경제요? 아, 완전 문과네, 전부 다. 과연 그들이 보수적인 아젠다와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들이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과 대한 왜 자꾸 이렇게 우정 정치만 계속하고 보수의 인재를 키우지 않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 굉장히 기대합니다. 저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사실 홍준표 대표가 떨어진 다음에 굉장히 저도 심란했어요. 왜냐하면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저랑 굉장히 맞는 분이 홍준표 대표님인데 저분이 저렇게 30년 가까이 정치하고도 저거 경선에서 아까 말했던 용병 또는 사실 옛날에 보수 괴멸시키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한테 오히려 지는 걸 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뜨거운 맛을 본 사람들이 조금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와서 굳이 얘기하면 제가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무단 통치 비슷하게 하는 것에 가지고 사실 대부분의 국민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방조범 또는 공범이에요. 이제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뭐 중도 보수적 성향의 국민들은 다 알 거예요. 아마 이런 정신 나간 검증 안 된 사람이 오면 막아야 된다는 거를. 권력 싸움을 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협력해서 협치를 통해서 정책을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실현시키는 게 국회의원의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분열된 정치 상황을 타개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께서 만약에 되신다면 안 드신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지금 모여있는 국회의원 집단이나 아니면 정치인 집단에서 여기서 협치를 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회사를 가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집단을 가도 그렇고 대화를 하자 이러면 대화가 통할 만한 집단이랑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국회의원의 선출 방식이나 아니면은 뭐 지방의원부터 해서 선출 방식을 보면은 능력이나 아니면 이런 역량 자체가 측정되는 구간이 없어요. 물론 민주주의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이든 그렇게 정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 맞지만은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준점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번에 SK텔레콤 사태만 본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 질의하는 거 찾아보면은 사실 SK텔레콤 사장도 나름 머리 좋은 사람일 텐데 윽박 지르는 거 외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국회가 그런 오히려 능력으로 조곤조곤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 국회의원인데 말 안 들어 이렇게 갑질하는 느낌으로 이제 가버리니까 그게 되게 일을 풀어나기 어려운 거거든요. 국회의원들끼리는 문 닫아 놓으면 더 싸워요. 조금만 이제 합리적으로 얘기하자 이런 얘기하면은 그걸 거부하고 소리 지르고 이제 무조건 너 몇 살이야부터 해서 이렇게 나오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데 저는 영국 같은 데는 야당 당수랑 여당 당수랑 가가지고 1대1 토론하면서 문제를 많이 해결하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제가 만나서 토론하자고 하겠어요? 네, 도망 다니겠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거 자체가 좀 사람들의 자질이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 좀 합니다. 이런 계열의 학생들이 또 어떤 진로를 모색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정치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가 양극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석 방안이라든지
한국 외대 취업 난이도 1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인 것 같아요? 전 8, 9점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과 계열이 많다 보니까 근데 외대가 나름 나쁘지 않은 대학이라는 명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5점을 줬고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도 네. 저희 질문을 좀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꼭 후보님한테 네, 전달했으면 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 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공계 계열 외 문과 계열의 취업난과 취업 시장의 어려움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안하실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밥 먹으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공 계열이 이제 문과 계열에 비해 가지고 뭐 취업이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 기술 자체가 독보적일 때 또는 그 기술이 고유의 거기만 할 수 있는 걸 때 그랬는데 IT 분야에 있는 많은 일들이 자동화 도구나 이런 거 대체되고 있어요. 코딩 같은 경우도 AI 코딩 툴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기획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 사회 경험이나 아니면은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해지고 문과나 사회과학 계열의 사람들도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 이런 것들 더 집중해서 공부한다면은 취업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발자 연봉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갑자기 어떤 이제 젊은 여성분께서 저출산 관련해서 정책이나 방향성을 한번 꼭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어떤 대표적인 정책이 있으신지. 네. 저희가 저출산에 대해서는 주택 분양이나 이럴 때 사실 다 출산한 사람들을 특별 분양해서 우대하는 제도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한 게 있고요.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한 2년 정도씩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뭐 이런 정책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대에 아직까지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그런 대학생 입장에서 와닿지 않은 부분이겠지만은 나중에 실제 결혼과 출산 육아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접근이 가능한 그런 공약이라고 봅니다. 오늘 학식 맛은 좀 어떠셨나요? 여기가 외대가 진짜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학식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4,000원에 이런 밥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예, 정말 제가 정말 너무 맛있었고요. 볶음밥인데 이 볶음밥이라는 것이 만들기에 따라서는 진짜 김치만 볶을 수도 있는 건데 해물도 들어있고 정말 굉장히 4,000원 퀄리티의 굉장히 뛰어난 퀄리티다 이런 생각합니다. 항공대랑 비교를 한다면 어디가 더 맛있어요? 가성비를 따진다면? 솔직히 외대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항공대도 뭐 맛이 있었지만은 가격이 좀 더 높았거든요.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전국 학식 랭킹을 좀 한번 예. 분석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최고입니다. 예.